드림액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흥입니다. 이번에 공지가 된 EBS 27기 전속 성우 공채 1차 시험 대본을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9일 금요일까지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연기 패턴이라든가 나레이션에 대한 상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든가 어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조그만한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한번 분석한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대본을 살펴보니까요. 교육을 담당하는 EBS에답게 준하는 좋은 대본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1번 1인 해설물 A유형, B유형 두 개의 다큐멘터리 대본이 나왔습니다. A는 자연 다큐멘터리, B는 인문 다큐멘터리. 자, 다큐멘터리, EBS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큐멘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담당하는 내레이터는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 나라의 언어의 수준과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그 나라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곧 내레이터의 내레이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다큐멘터리는 그 나라 언어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시사, 정치, 경제, 어떤 역사, 이런 우리 삶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또 철학이라든가 과학, 음악, 미술, 이런 예술과 학문의 영역이 있겠죠. 과학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지구의 질이라든가 자연을 표현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 인문 영역으로 넘어와서 어떤 이웃들의 애환을 담은 인간극장류의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패션이라든가 다양한 요즘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그리고 또 예능적인 다큐멘터리도 있죠. 그만큼 우리 삶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듯 다양한 분야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담당하는 내레이터로서의 가장 큰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내레이션, 어법과 올바른 화술입니다. 정확한 우리말에 대한 이해와 유려한 화술을 구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연 다큐멘터리, 그리고 두 번째 인문 다큐멘터리, 이 내용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셔야 됩니다. 내레이터가 그 내용에 대한 진심을 담아 일방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듣는 시청자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올바른 어법과 화술로 말이죠. 그걸 갖고 좀 접근하신다면 이 자연 다큐멘터리와 인문 다큐멘터리를 어떤 기계적으로 너무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내레이터가 진심을 다해 공감하고 그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몸을 담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청자와 청취자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한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훌륭한 나레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대본은 이거로서 완성된 대본이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한 화면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화면은 곧 뭐다? 한 문장입니다. 문장 하나에 거기에 맞는 온갖 모든 스텝들의 땀과 피가 담긴 화면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를 밀도 있게 해주셔야죠.
어떤 스토리라인에 의해서 쭉쭉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화면을 느끼고 생생하게 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몰입감 있는 내레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A,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사마귀 부치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가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인고의 시간을 아주 세밀하고 명징하게 포착한 내레이션인데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이 사마귀 부치 애벌레에 대해서 일단 관심과 흥미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눈 속에 잠들어 있죠. 이 겨울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봄을 맞은 무당거미 알주머니. 알은 모두 사라졌고 커다란 애벌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마귀 부치 애벌레입니다. 지금부터 사마귀 부치 애벌레의 뭔가 성장 과정, 번데기와 잉태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포착할 겁니다. 이제 녀석은 고치를 틀고 번데기가 되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화면을 느껴보시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인고의 시간. 애벌레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귀 부치 애벌레도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시간? 인고와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이 아니라 내레이터는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연의 신비, 대자연의 신비와 그리고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진심을 담아 한 문장 한 문장 낭독해 보십시오. 이제 어미의 얼굴이 보입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3일 후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고치 안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뭔가 생명의 꿈틀거림입니다. 뾰족하던 주둥이는 가위처럼 바뀌었습니다. 끝이 아니죠. 여기서 진짜 더 본연의 모습을 갖춘 탄생의 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뾰족하던 주둥이는 가위처럼 바뀌었습니다는 마지막 문장이고 애벌레 부치, 사마귀 부치 애벌레의 절정 부분이 되겠죠. 끝까지 생생한 밀도 있는 표현으로 이 사마귀 부치 애벌레의 자기 자신의 잉태 과정을 응원하고 생생하게 포착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심을 담아. 두 번째 갑니다. 인문 다큐멘터리. 이것은 역시 내레이터가 어떤 정보 전달에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정말 누구든 모든 지식이 상아탑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 전달에만 강조하면 딱딱해지기 쉽죠. 내레이터는 이 내용,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습관에 관련된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고 청취자와 같이 어떻게 생각해보는 화두를 던져주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지극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 담배 다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나요? 그게 아니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니죠. 어떤 본능과 어떤 감정에 굴복당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당연하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욕망이 우리
삶에 좌우하고 있죠. 어떤 욕망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한 조종의 달인인 설탕이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화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크푸드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햄버거와 피자와 우리를 유혹하는 갖가지 음식들이 스틸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다. 우리 뇌 속의 중요한 어떤 부분인 뉴런을 그래픽 화면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뇌 연구자들에게 지방 및 설탕의 과한 섭취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과잉과 결핍 모두 요주의 대상이죠. 그렇죠? 내레이터는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내용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열린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죠. 문제는 뭐다?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먹는 건 정말 너무 풍요롭지만 먹고 나서 정작 남는 건 칼로리뿐이요. 올바른 영양 섭취는 오히려 더 힘든 지경이죠.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설탕의 유혹이죠. 과잉과 결핍 모두 요주의 대상이죠. 자, 여기서 조금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주의. 고백합니다. 저도 이거 발음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의 발음은 조금 약간의 좀 예외 규정을 뒀어요. 의라는 게 단어 처음에 나오면 이루 발음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희망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그리고 단어의 맨 끝에 나오면 이로 발음해도 무방합니다. 민주주의 할 때 뒤에 의가 나오면 그걸 이로 발음해도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민주주의의 어떤 이 의가 주격이라든가 소유격이라든가 어떤 조사로 활용될 때는 애로 발음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요주의, 주의를 요한다라는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조사로 발음하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잉과 결핍 모두 요주의 대상이죠. 의로 발음하시든 아니면 이로 발음하셔도 되는데,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의로 발음하셔도 발음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발음 조금은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정크푸드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몸, 특히 뉴런을 결핍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화두를 던져봅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내레이터는 어떤 일방의 정보 전달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시청자들한테 생각의 단초를 전해준다 라는 느낌까지, 임무까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장악하고 진심을 담아 한 문장 한 문장 청취자한테 다가가 보십시오. A의 그 자연 다큐멘터리는 어떤 한순간 한순간 자연의 신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번데기의 사마귀 부치 애벌레의 순간순간을 신비롭고 명징하고 세밀하게 포착해 주시고, 인문 다큐멘터리는 내레이터뿐만 아니라 청취자와 같이 다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용의 지적인 느낌을 담아 전달을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아주 진실된 내레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유아 캐릭터 한번 볼까요? EBS의 전형적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캐릭터죠. 유아 캐릭터. 아이의 소원을 담은 물건을 3D 프린터로 제작한 후에 우주 기지에서 지구로 출동하는 이름이 우주인 엔지니어
캐릭터. 자, 우주를 배경이니까 굉장히 조금은 똑똑하고 아주 밝은 느낌이 나오겠죠. 아이들을 향한 꿈과 희망, 그리고 아주 지구의 곳곳을 탐험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우주의 그 캐릭터를 내어주시면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조금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자기 목소리가 뭐 좀 중저음이다 이러면 요걸 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음역대를 한번 알아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요는 뭐예요? 아이의 순수함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신남, 설렘, 기쁨, 우쭐됨, 그런 행동, 이런 게 몸매 제스처로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아이의 순수함과 말투라는 거. 여자분들도 요거를 아주 똑똑하고 아주 똑똑한 여아 캐릭터로 해주셔도 되고, 본인이 조금 남아 역할에 좀 자신이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차별점을 둬서 남아 캐릭터로 해도 되고, 본인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한 다음에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우주만큼이나 멋진 이 우주의 실력을 뽐내볼까?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어 보자고. 어떻게 하시든 마음껏 해보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뽐내볼까? 자신감, 우쭐하는 거죠. 밉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어 보자고 자신 있고 정말 재밌어하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자, 뭔가 아마 많은 어떤 기계장치 후에 짜잔! 어떠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탐험가 옷 완성! 어때요? 신나겠죠? 들뜨겠죠? 이제 떠날 기분에 정말 벅차겠죠? 탐험가 옷 완성. 이랬을 때 우주의 그 순박하고 정말 들뜬 신나는 모습을 동작, 제스처와 함께 해주시죠. 비나 눈에도 젖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 똑똑하죠. 3D 프린터로 이렇게 제작한 후에 만드는 거. 말투도 굉장히 똑똑하고 약간의 밉지 않을 정도의 우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쭐하는 그런 느낌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요는 어떻게? 재밌고 신나고 밝고 경쾌하게. 자, 그 다음 잠시 후 오늘 갈 곳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딱 봤을 때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요 대사 굉장히 그 교육방송 EBS다운 느낌이에요. 에콰도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뭐 중남미에 있는 작은 소국이라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제도, 이건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생물 시간에 찰스 다윈이 어떤 그 진화론의 토대가 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좀 갈라파고스 제도,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야. 아이들에게 에콰도르와 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과는 멀리 우주와는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가면서 여기에서 모험과 탐험, 그리고 또 여기 아이들을 만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교육적인 차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로 찾아간다라는 거, 요거 조금만 더 강조를 해두시고요. 엔진 작동, 파워 부스터 업, 갈라파고스 제도로 출발! 이거 아주 신나고 모험을 떠나고 지구의 에콰도르의 아이들을 만날 그 설렘의 마음을 정말 신나고 경쾌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교육방송 EBS와 잘 맞는 캐릭터고, 제 개인적인 건 이번 편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를 가죠. 그럼 다음 편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오늘은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출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작동 파워 부스터업은 이번 회에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다음 회에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엔진 작동, 파워 부스트업 할 때도 굉장히 경쾌하게 조금만 좀 더 그 리드미컬하게 샤우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그 EBS에서 했었는지 모르지만 리틀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애니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둘, 4명이 매회 비행 접시를 타고 뭐 브라질의 뭐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과수 폭포를 가고, 뭐 다음 화에는 미국 뉴욕의 뭐 자유의 여신상을 가고, 다음 화에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을 가고, 이렇게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 지형을 또 소개도 하고, 굉장히 지금 이 배경은 우주지만 그 리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생각이 났었거든요. 어쨌든 이 우주 캐릭터를 정말 즐겁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중요한 건 뭐다? 대사가 아니라 화면이 보여줘야 되고, 화면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대사와 어우러지는 호흡, 그리고 뭐예요?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10대 청소년 캐릭터. 네, 너무나도 유명한 남자 파이트캣, 그리고 여자 레이디 버그, 이 두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 상황을 조금 좀 더 이해하시고 연기를 하시면 멋질 것 같아요. 남녀 공이 파이트캣이든 레이디 버그든, 자, 이걸 통해서 10대 청소년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음역대에서 소리를 조금 더 얇게, 높게, 그리고 조금 쨍쨍하게 좀 찔러주는 그런 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10대 캐릭터는 어떤 그 캐릭터가 뭐 인격이 뭐 완성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 10대 캐릭터, 청소년 캐릭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 열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찬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연기 포인트는 그겁니다. 파이트캣은 어떻게 보면 슈퍼 히어로인 주인공이 어떤 흑마술 같은 그런 좀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아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악의 기운과 온전한 모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분열된 상태의 연기겠죠. 성우들은 특히 뭐 애니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그렇고 이런 역을 맡으면 굉장히 좀 벅차고 좀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인격이라든가 내 마음속에 이 두 인물이 막 끊임없이 막 대립할 때, 굉장히 그런 연기할 때 연기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파이트캣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레이디버그를 유혹하면서 레이디버그의 어떤 그 스톤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희번덕거리는 게 나와줘야죠. 그거의 반면에 레이디버그도 역시 당차고 똑똑한 그런 여자 10대 청소년 소리를 내주셔야겠죠. 가장 윤기 있고 귀엽고 밝은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레이디버그는 역시 파이트버그와 마찬가지로 슈퍼 히어로로서 뭔가 정체성이 탄로났을 때의 혼란, 이런 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 레이디, 정말 너 맞아? 네가 사라져서 사진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슬펐다고. 이제 다 되돌릴 수 있어. 뭔가 파이트캣이 레이디버그를 굉장히 그리움 속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말하지 마. 모든 걸 다 돌려놓을 거야. 레이디버그 굉장히 똑똑하고 야물딱지고 그런 당찬 그런 소리를 내주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돌려놔야지. 이제 네가 돌아왔고 슬픈 표정이 희번득하면서 변하겠죠? 나한테 네 미라클 스톤을 내놓을 테니까. 뭔가 분열된 어떤 약간 희번득거리는 광기 어린 게 스멀스멀 쫙 나와야죠.
내 미라클 스톤을 왜 이러는 거야? 블랙캣 당황하고 여기서 화이트캣 또다시 다중인격처럼 아니야. 무리하게 굴 생각 없었어. 제발 나한테 미라클 스톤을 줘. 그냥 장난 좀 쳐본 것 뿐이야. 뭔가 다시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내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금 연기력을 발휘해 주세요. 아마 연기하실 맛이 날 겁니다. 넌 검은 나비에 지배당한 거야. 내 미라클 스톤은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널 치유해주면 돼. 레이디버그 당차고 똑똑하고 그리고 소리가 좀 탄탄한 그런 여성 히어로의 소리를 여자분들 조금 이렇게 퍼지지 말고 조금 모아주면서 명징한 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 구해줘.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거죠. 역시 레이디버그 다음 대사 조금 마음이 약한 게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너의 영원한 파트너인데 말해봐. 검은 나비는 어디 있어? 조금은 부드럽게 말을 해도 되는데 내 가슴에 하지만 이미 다 찢어졌어. 뭔가 굉장히 또 강렬하게 상처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말이랬다. 강렬하게 이제 본색이 나와줘야 되겠죠. 내면에 있는 악의 기운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레이디버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뭔가 공격당한 당하는 호흡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마리네트란 이름에 놀라. 자, 방금 뭐라고 했어? 자, 어떻게 보면 포인트. 히어로로서 자기의 자아를 숨겨야죠. 근데 히어로한테 자아가 본성이 탄로나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어서 날 안아줘 마리네트! 다시 한번 공격하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디버그도 뭔가 아니 난 마리네트가 아니야 하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벌려는 느낌으로 도망치는 호흡까지도 해주시고 굉장히 그 다음 대사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의 대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그 슈퍼 히어로물로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이에요. 파이트캣은 슈퍼 히어로로서 뭔가 지금 흑마술에 걸려서 자기의 본성과는 다른 악의 기운이 계속 분출하는 그 갭을 좀 더 많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희번득거리는 광기도 분명히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디버그 역시 히어로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탄로난 거에 대한 혼란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금 연기를 해보시죠. 그리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10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혈이다. 뭔가 쨍알쨍알하고 뭔가 딱 부러지게 좀 쏘아주는 그런 소리와 톤을 좀 구사하신다면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중장년 캐릭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드라마 또는 영화 대사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아라든가 청소년, 그 다음에 중장년, 이렇게 좀 중년이라든가 노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요는 어색하게 너무 막 그냥 소리를 밑으로 내리거나 이거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 중장년 특유의 캐릭터에 맞는 말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투. 자, 중세시대 영국이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문을 거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주술사입니다.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주술사. 어떤 주술사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로빈 후드라는 작품이네요. 정말 수없이 많은 영화와 또는 드라마 또 애니로 계속 리바이벌되고 변주되고 제작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로빈 후드 작품은 어떤 겁니까? 로빈 후드 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1991년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던 좀 오래된 대사입니다. 의적 로빈 후드라는 제 마음의 로빈 후드 영화는 그건데 거기서도 정말 흑마술을 쓰는 아주 사악한 주술사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상황하고는 좀 맞진 않는데 어쨌든 그 목소리에서 음산한 기운 그리고 교활한 그런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목걸이를 보면서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주문을 거는 거니까 조금은 너무 속삭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좀 던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주 무거워져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든다. 최면을 거는 거겠죠? 뭔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시키면서 혹세무민하면서 계속 어떤 그 최면을 거는 겁니다. 자, 요 두 개 조금 더 그림을 한번 장소가 어딘지 공간이 어딘지를 조금 더 상상하셔서 조금은 좀 던져주는 느낌으로 살짝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흠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완전히 어때요? 지금 마법에 걸렸어요. 너희는 내 주문에 빠져들었어. 난 너희 주변을 돌며 지갑, 반지, 귀중품 같은 걸 모두 거둘 거야. 그럼 잘 있어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에 대한 걸 싹 다 잊어버려. 이건 명령이다. 자, 이거는 어떤 뭐 혼잣말일 수도 있고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을 최면에 딱 해놓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이제 뭐예요? 신나죠? 그리고 이제 터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주술사인데 지금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지금 유혹시켜 놓고 한다는 게 어떤 지갑, 반지, 귀중품 같은 거를 좀 훔치는 거잖아요. 이게 자범 주술사예요. 어떤 막 무슨 신탁을 받아서 막 무슨 뭐 나라의 전쟁의 어떤 그런 걸 알아내거나 무슨 장수를 막 사악하게 흑마술로 죽이려는 그런 주술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그 주술을 건 다음에 귀중품 같은 걸 절도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약간 가볍게 접근을 하셔도 뭐 그 틀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거기서 하면서 로빈 후드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한번 이 사악한 탐욕스러운 이 주술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뭔가 당황하는 걸 한번 당황하는 호흡 같은 거 한번 좀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 네가 바로 그 유명한 로빈 후드구나. 도적끼리 합의를 좀 보는 게 어때? 훔친 물건은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질 만큼 충분하거든. 글쎄요. 굉장히 좀 야비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로빈 후드를 굉장히 어때요? 유혹하고 굉장히 유혹하면서 회유하는 그런 좀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야비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약간은 좀 찌그러뜨리면서 좀 애니틱하게 좀 재미있는 허당 같은 그런 그 주술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탐욕스러운 그 영화 실사 버전으로 조금 음산한 기운이 나오게 하셔도 무방하고 어쨌든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중년 이상의 배역도 소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년 특유의 어투라든가 말투에 신경을 쓰시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남자든 여자든 공이 어떻게 얼굴을 찌그러뜨리셔야 됩니다. 얼굴 그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성분들이 한다면 그 얼굴을 그려보세요. 마귀 할멈일 수도 있고 사악한 마녀일 수도 있고 그러려면 얼굴을 특히 코에 주름을 잔뜩 쥐고 연기를 해보시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한번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A 첫 번째 문장 다큐멘터리. 내레이터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닌 모든 인간 사물, 법칙, 그럼 다 모든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극히 공감하셔야 되고 청취자와 같이 소통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나레이션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아 캐릭터 즐겁게 하세요. 신나게 하세요. 설렘을 갖고 우주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재밌고 개구쟁이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 아울러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의 교육적인 내용도 잊지 마시고 강조해 주시고요. 세 번째, 레이디버그 파이트 캣, 이 슈퍼 히어로물 10대의 어떤 가장 포인트는 뭐다? 뭔가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지만 뭔가 꿈틀거리는 생동감, 즉 열혈을 생각하시면서 파이트 캣은 뭔가 내면의 그 사악한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약간 광기 어린 느낌을 좀 표현해 주시고 레이디버그는 히어로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탄로났을 것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움을 조금 더 호흡 속에 넣고 해주시고 자 마지막 중장년 캐릭터 로빈 후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로빈 후드는 어떠한 작품이었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어떤 주술사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남녀 공히 얼굴과 눈빛을 찌그러뜨려라. 그리고 말투에 신경 써서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일까지, 19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자신 있고 당당하게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표현을 어떤 자전거를 타는 거에 비유한다면 선생님들은 그 자전거 뒤에 짐바지를 단단하게 잡고 여러분들 가는 거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파이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